노이즈 다 보셨나요? 감상을 방해할 정도의 스포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지만 이게 스포일러에 대한 민감도는 개인마다 달라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 그래서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어떻게 한다? 그래도 봐야죠. 어떻게. 일단 총평부터 말씀드리자면 재밌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공포 영화들이 조금 별로 근데 꽤나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 극장 가서 보는데 이게 뭔가 아깝다거나 뭐 이렇게 했어 같은 느낌은 안 드는 영화였다. 나는 공포 영화가 땡기는데 하면 볼만하다. 근본적으로요 여러 가지가 혼합돼 있어요. 약간 하이브리드? 현실 공포와 초현실 공포가 좀 섞여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뭐야? 경계에 관한 이야기거든. 현실과 초현실의 경계에 있어요. 감독은 김수진 감독님인데, 김수진 감독님 제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입봉작이에요. 이선빈님, 김민성님, 한수아님, 류경수님 나오고요. 한 아파트에 자매가 이사를 가면서 생기는 일, 이런저런 이유로 언니가 기숙사에 갔는데 동생이 실종되면서 이제 동생을 찾아 나서는 스릴러. 언니랑 동생, 자매가 나오고 동생의 남자친구, 동생이 실종된다 그랬잖아. 동생의 남자친구랑 언니가 이제 동생을 찾아 나서는 각각의 이유가 있죠. 그래서 서로 도울 수밖에 없지. 사람이 없어졌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에 집 사람. 층간소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얼핏 떠올렸었던 일종의 시놉시스가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그 계열 벗어나진 않아요. 층간소음이면 이런 내용이겠지 해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데 그 원인과 결과 해결하는 과정들이 꽤나 볼만했다. 자매는 이제 한 명은 기숙사 공장 다니는데 기숙사에서 살고 동생만 아파트에 살아. 근데 처음에는 둘이 같이 살았는데 진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자가겠지? 자가? 임대일까? 자가일까? 이 영화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조금 괜찮나 싶었어요. 영화 시작이 동생이 혼자 사는 거 시작하는데 천장에다가 그 계란판 있지, 그걸 엄청 하면서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그 히스테릭과 뭐가 이제 다 보여요. 동생이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갔어. 그걸 붙이고 있는데 갑자기 쿵쿵쿵쿵쿵쿵 띵띵띵띵띵띵 들려갖고 봤더니 자꾸 뒤에서 뭔가가 있고 바깥에는 아무도 없고 그런 류예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아파트 괴담들 약간 나와. 여기서 뭘 알 수 있다? 층간소음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층간소음에 고통받으면 윗집 가서 띵동띵동 하잖아. 근데 자기네 집이 또 띵동했어요. 띵띵띵띵띵띵. 자기 밑에 집도 올라오고 있다. 여기에서 뭘 하나를 또 알 수 있냐면 이 동생분이 다리를 절어요. 이 영화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아마 음향 디자인일 거예요. 소리가 이 온갖 잡소리라 그래야 되나? 뭔가 생활 소리, 그 순간에 막 이렇게 둥둥둥둥 뛰는 소리 막 이런 게 막 엄청 들린단 말이야. 처음부터 우리의 신경을 엄청나게 곤두서게 만들어요. 귀틀막 공포 영화입니다. 아파트를 이렇게 쫙 보여주면서, 복도식 아파트거든요. 보여주면서 노이즈가 이제 칼로 막 이렇게 타이틀이 탁 나오면서 갑자기 소리가 탁 사라져요. 먹먹한 소리 있지. 보면은 공장이야.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데인데 되게 조용하게. 화면은 이제 엄청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노이즈 캔슬링 된 꽉 막힌 소리. 그래서 공장에서 막 일하시는 분들 공장 프레스 기계 돌아가고 뭐 하는 걸 이렇게 쭉 보여주다가 어떤 한 분한테, 여성분한테 멈춰요. 이게 언니예요. 언니가 막 일을 하고 있어. 근데 누가 갑자기 손을 눈앞에 이렇게 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 좀 보여줘요. 입 가리지 마세요. 알고 보니 언니는 귀가 거의 안 들리는 거예요. 보청기를 딱 키자마자 그 공장 시끄러운 소리가 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마 공장 그 저기 관리하시는 어떤 그 소장님이 전화 왔다고, 전화 받아, 이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도 네 알겠어요 하고서 이제 가. 그러니까는 동생은 층간소음에 미쳐버린 히스테릭한 상태고 언니는 귀가 안 들리는 상태예요. 귀가 아주 안 들리는 건 아니고 거의 안 들리는 상태. 그 둘이 한 집에 살다가 나온 상태인 거예요. 경찰이 전화를 했나? 회사에서 전화를 했나? 출근을 안 하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혹시 언니 마지막으로 연락하신 게 언제예요? 뭐 경찰이었던 것 같다. 제가 한번 집에 찾아가 볼게요 하고서 집에 찾아갑니다. 근데 집이 이미 난장판이야 지금. 아니 뭐야, 어디 간 거야 막 이렇게 찾다가 이제 과거 그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동생이랑 이제 언니랑 오붓하고 죽고 못 사는 둘밖에 없어. 고아예요. 너무 행복하고 알뜰하고 재미있게 살다가 층간소음에 동생이 어떤 히스테릭하게 미쳐 그런 행동들을 보이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언니 이 소리 안 들려? 나 미치겠다고 죽어. 오늘은 진짜 못 참아서 프라이팬 같은 거 가지고 올라가서 막 깡깡깡깡. 언니는 귀가 안 들리잖아. 너야말로 이상한 거 아니야? 언니는 보청기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안 들리니까 동생은 언니가 귀가 안 들리니까 이게 지금 저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결국 언니는 기숙사가 있는 공장을 들어간 거야. 동생이랑 도저히 못 살겠어서. 그래서 떨어져 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다가 띵띵띵띵띵띵 왔나 보다. 며칠 비울 수 있잖아. 성인인데. 그래서 딱 봤는데 어떤 남자가 있는 거예요. 저 504호 사람인데요. 밤에는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거야. 그냥 멀끔해. 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저도 오늘 왔고 동생이 며칠간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가 났으면 우리 집에 아니까 아예 입 찢어버리기 전에 조용 그만 좀 하세요 하고 그냥 가요. 그래서 뭐야 그러면서 언니가 뭘 발견하느냐. 신식 보청기. 동생이 언니 생일 축하해 하면서 알고 보니까 동생이 언니한테 생일 선물로 요새 보청기는 되게 좋아서 이렇게 녹음도 되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보청기를 끼고 나서부터 언니도 소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쿵쿵쿵쿵쿵쿵. 그 다음날 동생 직장도 찾아가고 뭐 했는데 이제 단서는 없고 뭐 그러다 보는데 집에 딱 왔는데 뭐가 붙어있냐면요. 문 앞에 쪽지가 붙어있어요. 뭐라고 붙어있었냐. 이게 조금 나는 짜치던데 울음소리 찢는 소리 그릇 소리 드라이기 소리 멈춰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문제는 제가 이 영화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글씨체도 그렇고 맞춤법도 그렇고 약간 엉망으로 돼 있어요. 처음에는 메모지인데 나중에는 박스 찢은 것 같은 거에다가 붙이거든. 써서 매직 같은 걸로 써서. 이게 왜일까? 라는 생각은 있어요. 윗집이 나를 공격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는 이런 이미지에 쪽지가 붙는다거나 오물투척을 해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도가 좀 궁금해지긴 했었어요. 밑에 집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려는 건지 그 시점까지는 동생도 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아니 아무리 층간소음이 심해도 사람이 저렇게까지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내내 그 층간소음에 막 히스테릭하고 미쳐있는 아파트처럼 보여주려고 했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상한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건가? 이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저는 제정신이 아니다를 보여주는 어떤 장치처럼 쓴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나는 이 영화 전체가 좀 보내고 있는 메시지랑은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있긴 있거든. 층간소음이라는 소재 자체가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 근처에 있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그 밑에 집 남자가 이상해가 돼버리는 순간 사실은 그 남자의 문제가 되지 층간소음의 문제가 아니게 돼버리는 효과가 나잖아요. 그치? 그 쪽지가 그렇게 있으면 나한테 일어날 일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현실 공포로 다가오려면 밑에 집도 평범한 사람이고 우리 집도 평범한 사람이야. 우리 집이 내는 평범한 소음이 있고 밑에 집도 평범한 수준으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어떤 시점에 무언가가 층간소음이 심해지어서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려면 무섭잖아. 저렇게 박스에다가 막 휘갈겨 쓴 그걸로 맞춤법도 제대로 안 되게 붙여놓으니까 뭔가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이상할 것 같고 나한테 해코지를 할 것 같고 이런 공포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 영화 전체의 공포랑 결이 맞나? 라고 생각하지만 애초에 이 영화는 현실의 공포와 초현실의 공포의 그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감독의 선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선택이 조금 더 좋아 보이네요. 제가 방금 얘기한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단점 때문에 영화가 내고 있는 얘기가 희석되진 않는 기분이네. 밑에 집사람 멀쩡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층간소음만 되면 사람이 이상해져. 요게 더 무서울지 애초에 그냥 그 사람 꼬롬하더라고가 무서울지 해서 그냥 애초에 그 사람 꼬롬하더라고가 더 무섭긴 하네요. 둘러싸고 있는 게 몇몇 개가 있는 거예요. 윗집의 소음, 사라진 동생, 아랫집에서의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자, 제가 이 감독님을 칭찬할 건 칭찬하고 굉장히 친절하게 많은 정보를 주는데요. 영화 내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어떤 정보들을 잘 주시거든. 근데 센스가 있는 게 뭐냐면요. 그걸 대놓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태를 보여줘서 우리가 그 이면에 있는 무언가를 짐작하게 해. 이게 아마 내 생각에는 입봉작이어서인 것 같아. 사람들이 모르면 어떡하지 해갖고 막 노심초사해가지고 열심히 다 알려주셔요.
잘 찾을 수 있게 숨겨놓는다 그래야 되나? 거기에서 느껴지는 초보의 냄새가 있긴 있다. 주력해야 되는 거에 확실히 주력하고 유치하지 않게 보여줘. 그러니까는 안 보여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치하지 않게 무언가를 표현하려면 그걸 안 보여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연출 기법 중에 하나인데 연극 연출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되게 중요한 장면은 카메라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야. 보이지 않게 해줘야 돼요. 이 영화에서도 꽤 나오거든요. 핵심이 되는 어떤 순간들은 안 보여줘요. 이게 되게 세련된 연출 기법이거든. 뭐 사람을 때리는 장면이라고 쳐. 내가 여기에 있다가 누구랑 해갖고 이 카메라 앞에서 누구를 팍팍팍 때려. 그러면 되게 잔인하고 고어한 어떤 영화가 되겠지. 그런 장면이. 이걸 선택하는 방법과 막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나가. 그러더니 팍팍팍팍 소리가 나. 그리고 한 명만 돌아오는데 피가 막 묻어있어.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 그 부분을 일부러 안 보여주는 연출들이 있단 말이야. 사람들로 하여금 짐작하게 만드는 이런 연출 기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잘 쓰세요. 윗집에서 쿵쿵쿵쿵쿵 소리가 나. 우리는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짐작하죠.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무언가를 소리만 가지고 우리가 상상해서 얻는단 말이에요. 요게 이 영화를 관통하는 어떤 본질이라고 친다면, 소리에 관한 영화니까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일맥상통하다. 감독님이 진짜 개재밌는데 부녀회장의 캐릭터를 룩에서부터 너무 부녀회장 하실 것처럼 생기신 분을 부녀회장으로 해놨어.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형사님은 전형적인 형사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경비 아저씨는 전형적인 경비 아저씨야. 경비 아저씨는 그럼 어떻겠어? 다 친절해. 다 친절한데 아유 이렇게 하셔야죠. 아 그 뭐 제가 잘 도와드려야 되는데 아유 저는 뭐 하는 거 없고 하다가 부녀회장 오시면 아이고 네 회장님 아이고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줬어. 여러분 이거 이제 우리가 클리셰라고 하는데 이런 전형이 단점도 있어요. 상투적이죠. 장점은 뭐예요? 별 생각 없이 그냥 최대한 단시간에 최대한 빠른 정보 습득이 가능하다. 이 감독님이 그걸 참 잘하세요. 내가 봤을 때 어쩌면 이쪽 특화대 같은 분이야. 단점은 지루한 구간이 존재해. 영화가 지루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루한 구간들이 존재해요. 경비 아저씨한테 가서 물어봐. 우리 동생이 없다고. 근데 이제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 층간소음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거 어떻게든 뭐 해결한다고 그냥 아파트 난리를 치셨었대. 근데 왜 하필 또 그 604호 왜 그런 일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 왜요? 604호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할 때 아저씨 네네 아주 이상한 냄새가 나요. 아파트 지하실 좀 열어보자고 한 거예요. 잠깐만 주인공 왜 따라갔어 지하실? 주인공이 따라가 거기를 지하를 탁 열었는데 우와 미친 듯이 쓰레기가 많은 거예요. 그 안에. 아파트 주민들이 창고처럼 쓴다고 뭐 이렇게 좀 집어 넣다가 이제 뭐 꺼내지는 않고 버리고 가고 뭐 쓰레기 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쓰레기를 버리니까 문을 잠갔는데 그냥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걸 치워야죠. 그게 우리 잘못이야? 하고 누가 나와? 그때 부녀회장님 첫 등장. 그래서 임대 아줌마도 가고 부녀회장님도 가려고 하는 찰나에 아저씨가 문을 잠그고 있는데 눈치 없는 주인공 거기에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604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부녀회장 가나 604호? 아저씨 뭐하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영화가 참 알기 쉬워요. 노이즈라는 영화는 이기주의에 관한 영화예요. 사실 꽤 많은 공포 영화는 사회적 이슈를 다루기는 해요. 살인마가 나와서 10대 청소년들을 엄청 죽이면서 다니고 끝나는 영화야. 왜 봐야 돼? 가 된다는 거죠. 무가치처럼 느껴지기가 쉽다는 거지. 그래서 많은 공포 영화는 그런 사회적 문제제시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 영화는 뭐냐? 이기주의다. 결국 동생도 이기주의고요, 언니도 이기주의고요, 부녀회장, 아파트 사람들, 504호 아저씨 다 이기주의예요. 나한테 피해가 왔어? 이건 공격이지. 내가 갚지 않으면 안 돼. 내가 피해를 본 만큼 너도 피해를 봐야 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닐 수도 있지. 감독이 의도한 건 그거 아닌데요. 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봤다. 이 영화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고 거기에서 버티고 이겨내고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있는 거고요. 이 영화에서 내가 이거는 좀 박수 쳐야겠는데 싶었던 게 있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공포영화 주인공은 언제나 여자다. 그리고 공포영화로 유명한 캐릭터는
언제나 남자예요. 100%는 아니지만 언제나 남자 쪽이 빌런 쪽, 가해자 쪽, 여자 쪽이 당하는 쪽. 공포영화의 주인공은 보통 때려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하고 그걸 이겨내고 벗어나려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언제나라고 얘기가 100%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공포영화 주인공, 그래서 호러 퀸이라고 하잖아요. 공포영화 주인공들은 여자예요. 이게 공포영화의 일종의 장르 규칙처럼 고착화가 돼 있는데 이 영화도 주인공은 여자예요. 그 자매 둘이 주인공이라고 봐야겠지. 그런데 이 영화에서 여성들의 역할은요, 수동적이고 당하는 쪽이 아니에요. 이게 앞에까지는 이 영화에서 가해자로 보이는 504호 아저씨, 그리고 이 영화에서 당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 동생 캐릭터들이 역전되고 여성들이 오히려 주체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완성시키는 캐릭터가 되고요. 남자들이 굉장히 보조적이고 수동적이고 따져보면 일을 좀 망치고, 그렇게 우리가 흔하게 보아오던 일종의 영화 내에서의 성 역할이 반전돼 있어요. 왜? 난 그런 말 안 좋아하긴 하는데 바람 유발 캐릭터 막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데 그게 보통 여성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안 좋은 거지. 보통 여자가 거기에서 소리 지르거나 인질로 붙잡히거나 뭐 때문에 뭐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그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그걸 또 남자 주인공이 극복해내갖고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요새는 또 영화들이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 영화에서 제가 너무 좋은 시도와 컨셉이다 싶은 거는 보통 여자들이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맞닥뜨리고 해결하고 남자들이 오히려 보조적이고 좀 수동적으로 한다. 전형적인 공포 영화의 특징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